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9월 9일 증시 전망에 대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미 증시 테슬라가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어제 뭐 제가 잠들기 전까지 보니까 미 선물이 좀 심하게 빠지긴 하더라고요. 이 여파로 애플이 15일 이벤트 초대장을 발표하는 등 일부 호재가 나왔으나 기술주 중심의 매물출의 확대로 지수는 부진, 더불어 SMIC 제재 우려로 반도체 주가,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금융주가 부진, 반면 상원의 이번 주 추가 부양책 관련 표결 계획 발표로 일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 지속. 어, 여기입니다. 테슬라 급락이 이어지고 있고 증자와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한 이후 낙폭 확대. 이 결과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매물이 출회됐다. 더불어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대량 매입은 잘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옵션을 처분할 때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부담. 특히 소프트뱅크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주식 옵션 매입으로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서둘러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급증. 꼭 이렇게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겁을 먹어버릴 수가 없고 변동성이 워낙 크죠. 이게 사실 테슬라가 뭐 주가 전망이 좋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뭐 거품도 많고 했지만은 밑에 산 사람들은 사실 저거 빠져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비싸게 사면 좋은 게 없어요. 뭐 전망이니 뭐니. 왜냐면은 저게 물론 저도 사실은 테슬라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한데 어떻게 주식을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한편 국제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8% 급락해 에너지 업종이 부진, 금융주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며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자 매물이 출회. 여기에 미 국방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인 SMSC를 하게 되며 램 리서치 등 반도체 장비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칩 관련주가 급락하는 등 연휴 동안 발생한 악재성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줌. 애플의 경우 15일 새로운 아이폰 공개를 의미하는 이벤트 초대장이 발송되자 잠시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대형 기술주 부진으로 재차 낙폭 확대된 점도 지수의 부담. 다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 추가 부양책 관련 표결을 이번 주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인 등 차별화를 진행했다. 전체적으로 미 증시가 좀 많이 패닉이죠. 국내 증시 전망을 보게 되면요.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비롯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 위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매물 출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요. 뭐 뻔한 거죠. 미장이 일단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업과 경기 펀더멘탈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자산을 매수하는 그리터 풀게임 더 위대한 바보 이론에 기반해 높은 가격을 팔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높아졌었음. 그러나 최근 미증시의 급락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펀더멘탈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차익 매물추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중 마찰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부담이다. 자, 중요 부분은 제가 밑줄을 계속 그어드릴게요. 미 국방부의 SMIC 제재 언급에 이어 중국 관영 통신사에서는 대만과 연계된 미국 기업 퇴출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지수 상승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가능성이 제한되며 외국인 또한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약해져 영향력이 크지 않다.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도 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과 기금 등의 자산 배분 목표 비중을 감안하며 주도력을 갖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달러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안전자산이 이때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부각을 받죠.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요인으로 지수 변동성 확대는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오타가 났는데 고쳐야 되겠네요. 예상됨.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구나. 수요일이니까 오늘이 내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내마녀의 날이죠. 이것까지 있어가지고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을 또 언급했고, 중국 역시 미국의 행보가 노골적인 행포라며 왕이 외교부 명의로 담화문을 냄, 이에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저는 뭐 증시 하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도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언급을 했었고,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지속적으로 언급을 들고 있지만 트럼프 정권이 있을 동안은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적으로 장기전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 때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왜냐면은 중국몽을 꿈꾸고 있는 중국과 그거를 지금 저지할 수 있는 미국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힘이 커지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증시의 지금 변동성이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일 때 분명히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을 정상을 2주 연속 지킴. 그래서 빌보드는 어제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영어권 곡의 장벽이 높은 차트로 평가된다. 방탄소년단은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지난주 핫백 차트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바 있음. 국내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도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작업한 신곡 아이스크림으로 핫백 차트 13위에 진입함. 자, 방탄소년단 관련주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슈가 몰려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록뱀을 진작에 들어가 있고, 초록뱀 어제 또 상한가를 먹었는데 초록뱀을 오늘 매도를 할지 추가 홀딩을 할지는 고민이에요. 애시당초 짧은 이제 스윙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보유 포지션이 한 1개월 정도 보고 들어간 건데 어제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SK 바이오팜 흐름이랑 이제 요거를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교 대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SK 바이오팜 중에서도 뭐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어디냐, 저희 이제 교육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SK 이제 바이오랜드를 따라갈지, 바이오랜드를 따라가면은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비교를 어느 정도 하는 거죠. 100%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한다는 거죠. 상한가를 갔다가 뭐 좀 급등을 했다가 시가에 좀 갭을 떨궜지만은 결론은 27%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SK증권 같은 그림이 나올지.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갖고 오늘 갭을 띄웠고 그리고 쭉 하락하다가 쭉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SK증권 아니면은 SK 그 바이오랜드 같은 그림이 나올 건데, 바이오랜드 그림이 나오던 뭐 SK 그림이 나오던 SK증권이 그림이 나오던 대응을 약간 비슷하게 할 생각이에요. 초록변 보면 이제 갭을 일단 띄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48분이라서 그러지 요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요 그림이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떨궈질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도리 있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뭐 대충 팔아도 한 50%는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증시가 아무튼 간에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저는 단기적인 그 악재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좀 확실한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만약에 좀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저점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고,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 났던 종목들이 매수 평단 부분으로 만약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일단 정리부터 하고 보거든요.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할지언정 저는 수익권 종목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거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미련하게 끌고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 증시 전망은 여기까지 영상 녹화를 했고요. 오늘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파이팅 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